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대 후반인 남자입니다. 여기에서 올라오는 사연들을 자주 듣는 애청자예요. 제가 겪는 일들도 여러분들이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써봅니다. 아주 기묘하고 신기한 일이 있었는데 다들 들으시면 놀랄 거예요.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세상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막상 속을 까고 보면 어느 집안보다 유별난 집에서 자라왔어요. 외동아들이라 부모님의 관심을 많이 받기도 했고, 저도 기대에 충족시키고 싶어 열심히 했죠. 친구들이나 친구들의 부모님들도 저희 집을 보고 많이 부러워했습니다. 아버지는 의사에다가 어머니는 집에서 열심히 저의 학업과 아버지의 내조를 담당하고 있으니 그 어느 집안보다 교양 있어 보였죠. 제 성격이 워낙 조용하고 숫기가 없는 편이었고 성적도 늘 상위권이었기 때문에 더 그렇게 보이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주위에서는 저희 집안이 교양 있고 배운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 생각하지만 막상 저희 집은 어떤 집과 비교해도 최악이었어요. 남들한테는 부끄러워서 이야기하지 못했지만 저희 가족 구성원만 알고 있는 비밀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저희 어머니에 대해서 말이에요. 어머니는 미신에 환장하신 분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무당에 가셔서 사주를 보거나 굿을 하셔야 했죠. 그래서 집안 곳곳에 부적이나 이상한 물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친구들이 저희 집이 잘 사는 걸 아니까 자주 놀러 가고 싶다고 말을 한 적이 많았고, 저도 친구들을 초대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저희 집에 있는 부적들과 기괴하게 생긴 인형들, 그리고 어디다가 쓰는지 도저히 알 수 없는 다양한 물건들을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점집에 갔다가 오는 날이면 베개에 있는 부적을 바꿔주셨고 늘 양손 가득히 기괴한 물건들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저와 아버지가 가만히 있었던 건 절대 아니에요. 당연히 화도 내보고 그만하라고 타일러 보기도 하고 그 물건들을 몰래 다 버린 적도 있습니다. 그 물건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집이 더 무서워지고 소름 돋았거든요. 그런데 그 물건을 처리하고 어머니를 막을수록 더 어긋나셨습니다. 우리 집안이 망하면 다 당신 때문이야. 내가 왜 이렇게 하는데? 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 이거 버리면 무당님께서 3대가 망한다고 했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며 화를 내셨죠. 원래는 굉장히 참하고 조용한 어머니였는데 이런 사주에 관련된 것이라면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셨고 완전 딴판이 되시다 보니 저와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가 너무 낯설었죠.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이런 곳에 가셔서 돈을 한두 푼 쓰는 건 절대 아니에요. 아버지가 벌어오신 돈의 절반은 무당한테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는 외할머니의 사망보험금까지 손을 대셨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어머니가 미쳤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친어머니의 사망보험금을 무당한테 쓸 수 있나요? 저와 아버지가 아무리 말려도 어머니는 속수무책이었고 오히려 자기 합리화를 했습니다. 우리 엄마도 자식들을 위해서 쓰는 돈이면 이해하실 거야. 이런 말을 하며 눈이 반쯤 돌아간 채로 사주를 보러 다니셨죠. 그렇게 저는 평생을 살았고 어느덧 30대가 되었습니다. 30대가 되다 보니 부모님이 결혼을 하라고 부추기시더라고요. 안정적인 직장도 있고 모아둔 돈도 꽤 있으니 결혼을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를 부모님께 소개시켜드렸어요. 저희 집에 처음 인사드리러 온 것 치고는 저희 부모님과 굉장히 잘 어울렸고 대화도 잘 통하는 듯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제 여자친구가 마음에 드셨는지 벌써부터 며느리라고 부르기 시작하셨죠. 무언가 늘 하나가 빠진 가족 분위기였는데 여자친구가 들어오고 나서 알찬 가족 구성원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잘하고 있다가 어머니가 수상한 행동을 하셨어요. 제 여자친구의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간, 어디 사는지 등등을 조사하시기 시작하셨거든요. 그 순간 저와 아버지는 바로 예상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분명
그 정보들로 저와 여자친구의 궁합을 보러 갈 거라고 말이죠. 어머니는 여자친구가 하는 대답들을 노트에 필기를 하고 있었고, 저와 아버지는 제발 그만 좀 하라고 말리고 있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착해서 계속 자신의 정보를 주었고, 결국 어머니는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다 얻으셨습니다. 어쨌든 대충 자리가 끝나고 여자친구는 집으로 갔고, 부모님은 제 여자친구를 좋아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당연히 결혼을 허락해 주실 줄 알았고, 저와 여자친구는 상견례 장일도 정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가정을 꾸리고 싶었거든요. 어머니는 다음날 해가 뜨자마자 여자친구의 정보를 가지고 무당을 찾아갔고, 저와 아버지는 늘 있는 일이니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해가 지나고 나오셨어요. 저와 여자친구가 어떤 궁합으로 나왔는지 궁금은 해서 어머니가 돌아오시자마자 여쭤봤습니다. 여자친구와 너무 잘 맞아서 당연히 좋은 결과가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고 대뜸 저에게 결혼은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게 무슨 소리냐며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했고, 어머니는 그냥 안 된다고만 하셨어요. 이유는 절대 말할 수 없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저는 그딴 사주 때문에 결혼을 반대하는 어머니를 보고 더 악착같이 결혼을 하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계획했던 대로 모든 일정을 그대로 했죠. 며칠 후 상견례 자리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결혼할 셈이냐며 자신은 절대 그 모습을 볼 수 없다고 했고, 저도 고집을 피웠어요. 그 사이에서 아버지가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아버지도 어떻게든 결혼을 하게 해주고 싶으셨는지 어머니를 엄청나게 설득을 했고, 겨우겨우 어머니는 상견례 자리로 갈 수 있었죠. 양가 부모님들이 처음 뵙는 자리니까 저희 부모님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면서 좋은 말도 많이 하셨고 결혼 이야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저의 어머니만 입을 꾹 다물고 계셨죠. 정말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고 사돈의 눈도 쳐다보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가 식은땀도 많이 흘리셨어요. 그때 여자친구네 어머니께서 저희 어머니에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사돈, 오늘 몸이 많이 안 좋으신가요? 어째 말이 한마디도 없으신지. 그런데 저희 어머니의 대답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 최악의 궁합이래요. 결혼시키지 맙시다. 얘네 둘이 결혼하면 우리 아들이 빨리 죽는데요. 저는 우리 아들 죽이고 싶지 않으니까 결혼시키지 맙시다. 이 말을 하고 어머니는 자리를 떴고 차가워진 공기에 저와 아버지는 진땀을 흘렸습니다. 저와 아버지는 분위기를 풀기 위해 굉장히 노력했고 식사가 끝날 때쯤 겨우겨우 괜찮아졌어요. 어머니가 엎질러 놓은 물을 저와 아버지가 수습을 한다고 너무 힘들었네요. 예비 장모님 장인어른께서 정말 그러면 어떡하냐고, 김서방한테 미안해서 어떡하냐고 하셨지만 저와 아버지는 그런 사주 내용은 전혀 믿지 않아서 괜찮다고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떻게든 결혼을 하려고 했죠. 말도 안 되는 사주를 믿는 어머니가 이해가 되지 않았고 중요한 자리에서 그런 말 하시는 게 너무 미웠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자친구는 모두의 축하 속에서 결혼을 했어요. 물론 저희 어머니만 빼고 말이죠. 저희 어머니는 결혼식 내내 아내의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물론 박수도 안 치셨고 며느리로 인정도 해주시지 않았죠. 그런 아내 옆에서 제가 정말 열심히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아내는 분가를 했고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냈어요. 어머니는 결혼을 하고 나서도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라며 당장 이혼을 하라고 강요하셨지만 저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죠. 어머니가 그렇게 말을 할수록 저는 아내와 더 행복하게 살았거든요. 아내가 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에게 축복이 찾아왔어요. 신혼생활을 얼마 즐기지 못할 때의 임신이라 조금 당황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이게 저희의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려고 했죠. 아내의 임신을 제가 옆에서 엄청 도와주었고
그러다 보니 집에도 잘 못 갔습니다. 연락도 잘 못 드리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몰랐죠. 아내가 임신을 했다고 알려드려도 아버지만 찾아오셨지 어머니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아내가 어머니한테 많이 서운해 보이긴 했지만 어머니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어요. 제가 어머니가 못 주는 사랑을 2배 더 주었고 아내는 건강하게 아기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임신하고 10개월 동안 한 번도 나타나지 않으셨던 저희 어머니는 출산을 하고 산부인과에 나타나셨어요. 아내가 병실에 누워 있었고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머니가 오셨는데 저와 아내는 그래도 관심이 없으셔도 손주는 보고 싶은 거구나 하며 좋아했죠. 그런데 어머니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기를 안고 있는 아내에게 다가가 갑자기 막말을 하셨거든요. 네 애는 저주받았어. 곧 죽을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미친 듯이 놀랐습니다. 아내는 너무 놀란 것 같았고 저는 당장 어머니의 손목을 잡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대체 왜 이러냐고 화를 냈죠. 왜 이렇게 아내와 손주를 싫어하냐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조상신이 노했어. 네 와이프 조상이 죄를 많이 짓고 살아서 한이 가득 있는 조상들이 다 아기한테 옮겨갔단 말이다. 그리고 그 기운들이 너한테도 전해져서 수명이 줄어드는 거고. 야 이놈아 정신 차려. 어미가 다 너 생각해서 이런 말 하는 거잖아. 당장 이혼하고 양육권도 가져와. 굿 안 하면 아예 죽어. 어머니의 말을 듣고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자식들한테 못하는 말이 없을까요? 저는 당장 병원에서 나가라고 어머니를 밀어댔고 결국 병원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심호흡을 하고 병실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훌쩍거리고 있더라고요. 당연히 힘들게 출산을 하고 나서 시어머니의 따뜻한 말을 듣고 싶을 건데 우리 애가 저주받았더니 곧 죽을 거라니 이런 말이나 듣고 있으니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닐 겁니다. 저는 아내한테 너무 미안했고 최대한 어머니와 만나지 않게끔 하는 게 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내가 우는 모습과 제 아이가 이런 모진 말을 듣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그리고 아내는 훌훌 털어버리고 산후조리를 했습니다. 미안한 만큼 제가 더 열심히 옆에서 도와주었고 아내도 회복이 빨랐죠.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도 육아에다가 산후조리까지 바빴습니다. 제가 일을 나가고 나면 아내 혼자서 힘든 몸으로 아이를 돌보는 게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그런데 그때 제가 어머니를 병원에서 내쫓고 단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 그날 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도 굉장히 달라지셨고 상냥하게 말씀하시면서 저희를 도와주고 싶다고 하셨죠. 육아도 한번 해본 사람이 더 잘한다며 아내 혼자 아이를 돌보는 게 걱정이 된다고 하셨고 집으로 가서 아내와 함께 아이를 돌봐주겠다고 했죠. 갑자기 변한 어머니의 모습에 저와 아내는 둘 다 당황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그 일이 있고 나서 한동안 많이 생각을 하시고 저희를 이해해 주시려나 보다 했습니다. 아내도 시어머니와 함께 육아를 하면 덜 힘들 것 같다며 찬성을 했고 저희 어머니를 집으로 불렀어요. 시댁과 저희 집이 거리가 얼마 안 돼서 걸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였기에 어머니는 자주 저희 집에 와서 육아를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확실히 육아를 해보셨던 분이어서 그런지 능숙했고 아내도 많이 배웠죠.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아내 보고 눈 좀 붙이라고 하셨나 봐요. 아내는 너무 감사하다며 그동안 아기 때문에 못 잤던 잠을 잤습니다. 눈을 감자마자 바로 잠에 들었고 일어나 보니 밤이었대요. 몇 시간 동안이나 잔 아내는 이미 하늘이 캄캄해져서 놀란 채로 일어났고 그렇게 거실에 나갔는데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다고 해요. 그 순간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해왔고 바로 저에게 전화를 걸었죠. 아내는 어머니가 아기를 데리고 어디를 나가셨다고 했고 저는 순간 겁이 났습니다. 혹시 주위에 산책을 나가신 건 아닐까 싶었지만
유모차가 그대로 있었다고 해요. 저는 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사라졌다고 말이죠. 이미 하늘이 너무 어두웠고 도대체 어디로 사라지신 건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출동했고 어머니 행방을 찾았죠. CCTV를 몇 번이나 돌려보았고 어머니가 어디로 갔는지 저는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왠지 모르는 느낌이 들었고 저의 간만 믿고 아내와 함께 차를 끌고 그곳으로 갔어요. 가는 길이 굉장히 험했고 가로등 하나 없었습니다. 아내는 어디로 가는 거냐며 계속해서 물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제발 아니길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라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곳에 도착했을 때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고 저는 마음속으로 제발만 외치며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주택이었고 마당에서는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죠. 아내와 저는 마당 중간에서 아이를 발견했고 바로 달려가서 아이를 낚아챘습니다. 그 순간 옆에 있는 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어요. 안 돼! 당장 안 내려놔, 이 미친 것들아! 저와 아내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바로 그곳은 어머니가 예전부터 방문하시던 단골 점집이었거든요. 그때는 딱 저희 아이한테 구슬하려고 시작하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구슬하기 위한 계획으로 며칠 전부터 육아를 해주셨던 거고 아이를 빼내기 위해 아내한테 잠을 자라고 수면제를 먹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깊은 잠에 빠졌던 거죠. 아내는 화가 엄청났는지 그곳에 있는 물건들을 다 집어던졌고 저는 그런 아내를 겨우 말리고 차에 태운 뒤 돌아갔어요. 아내는 아이를 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도저히 못 버티겠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저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모든 게 다 제 탓 같았고 저와 결혼을 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테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찰들이 다 철수를 하고 모든 상황이 종료가 되었죠. 이 상황을 알게 되신 아버지는 엄청나게 화를 내셨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화를 내신 건 태어나서 처음 보는 광경이었어요. 아버지는 도저히 어머니와 둘이서 못 살겠다고 했고 당장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말에 놀라셨는지 아무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아버지는 많이 참았다며 저런 정신병 걸린 여자랑은 도저히 못 살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아버지를 이해했고 두 분이 이혼을 하시든 계속 사시든 저는 둘 다 괜찮았어요. 이미 저는 가정이 있는 몸이었고 부모님의 그늘에서 벗어난 진 오래였으니 두 분의 인생은 두 분이 알아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집으로 돌아와 아내와 아이한테만 집중했습니다. 아내는 이 일이 있고 나서 트라우마가 생겼는지 한시라도 아이가 자신의 눈에서 보이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해요. 잘 때도 수시로 일어나서 아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했고 제가 아이를 돌본다고 해도 자기가 하는 게 마음 편하다며 24시간 내내 육아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아내를 도와줬어요. 그렇다 보니 집에도 연락을 잘 못 드렸고 두 분이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와 아내와 교대를 하고 육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 새벽 갑자기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한테 온 전화는 일단 기운이 좋지 않았고 시간도 새벽이었기에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나 싶었어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는데 어머니의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훌쩍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가 울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대체 무슨 일이냐고, 왜 우냐고 물어도 어머니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말을 해주기 전까지 기다리기로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몇 분 뒤 충격적인 말을 하셨습니다. 네 아빠 여자 생겼다. 아버지가 이미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어머니의 말을 들어보니 이미 만난 지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둘이서 결혼 이야기도 오가고 있대요.
그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 어머니와 이혼하려고 한다며 말입니다.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지만 그렇다고 아버지가 싫진 않았어요. 왠지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조금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저한테 말을 하시면서 굉장히 소름 돋는 말도 덧붙였어요. 당연히 아버지의 불륜이 슬프고 힘든 건 알겠지만 굉장히 잔인한 복수를 꿈꾸고 계셨어요. 내가 그 두 사람 죽일 거야. 꼭 내 두 손으로. 그 말을 새벽에 듣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한다면 하는 사람이었기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싶었거든요. 어머니는 이혼할 거라며 자기 걱정은 하지 말라고 했고 아버지와 불륜녀한테 복수를 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죠. 저는 대체 어머니가 어떤 복수를 할까 궁금하긴 했지만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알면 굉장히 충격을 받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고 한동안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두 분이서 잘 풀었나 싶을 정도로 잠잠했죠. 그런데 그날 아버지가 전화가 오셨어요.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이혼을 하겠단 말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살면 정신병 걸릴 것 같아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어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와 불륜녀한테 복수를 한답시고 무당 사람들한테 몇 천만 원씩 대출을 받아서 썼다고 해요. 인형을 목매달아서 집에 걸어두고 인형을 병에 가두거나 아니면 아버지 발톱이랑 손톱을 병에 넣어두는 등등 이런 기괴한 짓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매일 밤마다 아버지한테 너랑 그년 각오해 라고 저주를 퍼붓는데요. 이런 데서 살다 보니 정신이 피폐해지는 기분이고 지금 이혼서를 제출하러 간다고 합니다. 저는 어머니 행동에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개인적으로 어머니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말이에요. 아버지는 당장 집을 나갈 거라고 했고 저보고 어머니 데리고 병원 좀 데리고 가라고 했어요. 저는 그렇게 하겠다고 한 뒤 아내와 상의를 했습니다. 아내도 제 말을 들으면서 기겁을 했고 상담이라도 받게 해보자고 권유했죠. 어머니가 분명히 정신과에 간다고 하면 안 간다고 할 것이니 거짓말을 하고 병원에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는 건강검진을 하러 간다고 하고 정신과에 들러 상담을 받게 했어요. 제발 아무런 이상이 없길 바라며 몇 시간 동안 아내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은 지금 당장 어머니를 입원시켜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약물 치료도 해야 한다고 했죠. 늦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런 환자가 많으니 치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고 저희는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에 굉장히 놀랐어요. 그날 바로 어머니를 입원시키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3번은 어머니를 찾아뵈어 이야기도 많이 나누었죠. 확실히 병원의 치료를 받으시니 몸이 많이 좋아지긴 하셨습니다. 무당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으셨고 대화도 평범하게 가능했거든요. 정신병원에서 반년 정도를 치료받으셨습니다. 다행히도 어머니가 반항을 한 번도 하지 않으시면서 약도 잘 챙겨 먹고 상담도 잘 받으셔서 치료가 빠르다고 했어요. 곧 퇴원도 가능하단 말이 나올 정도였죠. 어머니가 퇴원을 한다고 하니까 저와 아내는 덩달아 기뻤고 평범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입원해 있는 동안 아버지는 그분과 결혼을 하셨어요. 정말 운명의 짝을 만난 것 같다며 좋아하십니다. 저도 아버지의 새로운 결혼 생활을 응원해요. 그리고 어머니가 과거에 내린 저주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여자분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시거든요. 아버지는 드디어 부적에서 벗어났다며 해방감이 느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그 말에 공감해요. 이제는 어머니가 퇴원을 하시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셨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제 아내도 어머니한테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과거에는 정말 미안했다고 진심으로 저희에게 사과를 하셨고 점집 근처도 가지 않으세요.
사주에 대한 관심이 아예 없으십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나 싶네요. 앞으로도 어머니가 많이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저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